산청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유명현 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이 나랏일에서 배운 책임 고향을 위해 쓰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2천여 명의 하객들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인공인 유명현 전 본부장은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준비하였고, 식전 공연으로 정동회 고고장구 회원들이 장구 가락을 두드리며 축하 무대를 연출하고 통기타 가수 정재훈이 무대를 이어갔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하고 김수한 산청군의장, 신종철 도의원,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내빈 소개를 한 후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 축사, 김재철 전 MBC 사장 축사, 안영수 서경대 교수 축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영상 축사를 비롯해 지인들의 영상 축사를 시청 후 팔마도 그림 그리기 퍼포먼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유명한 작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작가와의 대화에서 유명현 전 본부장의 성장 과정과 지방행정고시 합격, 공직 입문 이후 28년여의 성과와 발령지인 진주시 상봉서동 동장 시절 젊은 동장이 부임했다고 주민들이 경계심을 갖기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차를 대접하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니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잘 협조가 되어 동장 임무를 순탄하게 마쳤고, 경상남도 국가산단 추진단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산업통상국장, 균형발전본부장을 역임하기까지 저자가 겪었던 선택의 순간과 미래에 대한 고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꼼꼼한 기록과 자료를 근거로 담담하게 풀어가는 이야기에 대해 대담을 하면서 2시간가량의 출판 기념회를 마무리하였다. 춤추는 산들 바람에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불만이로 나를 걷게 해주네.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준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동산을 들어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자 이거 박수라도 분위기를 살릴까요?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 경남 경제부이사 김병규입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세대실장을 마치고 경제부지사를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유명현 전 본부장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유 본부장께서 산업통상국장이었습니다. 저하고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2023년도에 황노아 세계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발로 뛰고 예산 확보도 하고 그리고 우주 항공청 유치 그 다음에 방위산업 조선 원자력 우리 경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한 우리 유명한 부장님의 오늘 그 28년간의 공직 생활의 여정을 담은 우리 나란 일에서 배운 책임 고향을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고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공무원을 하면서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를 잘 뽑아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특히 산청은 우리 지리산과 항매산을 끼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산청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능한 리더를 뽑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 본부장께서 큰 마음을 먹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 조금 주는 거 그런 거 받지 마십시오. 조금 그런 것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시고 정말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산청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산청에 제가 있을 때부터 추진한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노아 바이오 발전을 해야 될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크게 활성화시켜야 될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유세장이 아닌데 제가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다 떨어진 적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데 여러분 모두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숙맥이었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음악 시험에 풍금 치는데 노래를 못했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항상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장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대학고등학교 나온 우리 후보님도 제가 책을 다 읽고 왔어요. 책을 다 읽어봐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변하는 거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KBS 그죠? TV 문학관을 만든 제 후배 강성무 드라마 PD가 왔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제가 약속하고 온 게 아닌데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아시잖아요. 드라마. 그 저도 모시기 어려운데 윤영수 작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마 유이태를 만들려고. 저희가 TV조선의 협력사입니다. 저희는 만들면 TV조선에 나간다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되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허준 예전에 아침 드라마 그거 제가 그때 홍준표 지사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큰 죄를 졌어요. MBC에서 허준 2번 했잖아요. 원래 드라마 10년마다 해야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진 게 유이태 선생은 생최 유이태 선생은 지금의 옛날 같으면 지금의 팬데믹이죠. 코로나19 숙종 때 그러니까 1700년 초에 전국에서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요 남은 인월 요 옆에 있는 다 팬데믹 홍역이 창궐했거든요. 그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백신을 만든 분이 유이태 선생인데 우리 드라마에서 어떻게 했냐 선조 때 허준하고 같이 있는 그 시대 인물로 그렸어. 그러니까 선조대가 아니잖아요. 선조대를 지나서 그 100년 이상 150년 이후의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역사를 왜곡한 죄를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좀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해 주시고 벌써 한 2분 지났죠. 예, 저는 고향이 잘 나가다 빠진다는 다 아쉬워. 다 아쉬워. 제가 중학교부터 서울 다녔는데 제 별명이 삼천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물어봐요. 왜 잘 나가다 빠진다는 삼천포인지. 그 다음에 이제 출판기념을 계속 한다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를 왜 자주 들리냐 하면 여기 구영왕릉이죠. 구영왕릉이 가야의 10대 왕 마지막 왕이죠. 김유신의 정조. 그죠? 김유신의 정조입니다. 그래서 산청 사람도 이건 모르는 것 같아. 저는 한 7, 8번 들렸는데 김유신 대장군이 뭘 한 분이죠? 삼국통일한 분이잖아요. 여기를 꼭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화를 사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야에 저희 선조죠. 저는 가야 이 산청당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여기로 옮길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경주에서도 계속 옮기라 그래 글로. 제가 에이펙 자문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잠깐 짧게 한 1분 반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한 분인데 모든 일을 끝을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김유신. 그죠? 유명현 후보님은 저하고도 오랜 사이인데 끝을 보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금 현 박한수 지사님부터 다 아는데 그 전에 다 김태호 지사가 저보고 뭐라 그러나 저 김 지사하고 한 30년 됐거든요.
유명인이란 그 친구는 끝을 보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가서 일할 때 집에 들어가라고 내가 얘기한 사람이다. 오늘 와서 좀 얘기하라니까 요즘은 형님 거기는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드라마 무신을 제가 직접 기획했거든요. 저는 노는 데는 귀신입니다. 드라마 시험을 봤는데 드라마 PD 하려고 한 5건 떨어졌어. 공부가 시원찮아. 노는 건 최고인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자로 들어갔어. 그냥 기자 들어가면 무조건 PD 시켜준대. 그런데 안 시켜주더라. 글재주가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그래도 필수 요리다 이래가지고 끝을 보는 사람. 그 김두관 지사 때 만들었거든요. 김두관 지사도 그래요. 저 남해 분이잖아요. 저는 삼천포. 바로 다리 하나 넘었는데 그 유명인한 친구는 나보고 선배 그래요. 김선배. 대단한 사람. 끝을 봐. 이번에 산청에 가면은 끝을 안 보면 경호왕에 빠져 죽을 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동생은 왜 박수 안 쳐? 옆에 있는 인물은 거의 지금 캐스팅 할 감이야. 거의 드라마 할 때 지나가는 여인으로. 우리 김두관 지사 그랬죠. 그 다음에 김태호 지사 그랬죠. 지금 박한수 지사님도 저하고 잘 절친이거든. 그런데 저번 이번에 자네 같은 친구는 국가 일을 해야지 왜 산청에 가서 고향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지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지사님, 고향 일을 잘해야 국가 일을 잘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천에서 지금 삼천포 사천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산청에서 지금 카이가 거기 있고 한데 여기 저 항공 우주산업 이거 다 땡겨 가버리면 우리 사천은 뭐하라고. 좀 날개 공장 들어가 있잖아요. 나 진짜 가 싶어서 날개 공장 보고 왔어. 저는 현장주의자가 돼서 꼭 보고 옵니다. 책도 다 읽고 왔고. 책 안 읽고 왔지. 그 박수 크게 쳐.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선 유이태 선생의 저 TV조선 협력사가 돼서 만들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윤영수 작가님이 보통 작가입니까? 불멸의 이순신. 그때는 여기서 요 자리에서 캐스팅, 아역 캐스팅을 할 때니까 사돈 8총, 16총까지 선전해서 산청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뽑아서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테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오면은 제가 지금 사실 저도 2월 7일 날 출판 기념회를 서울에서 해요. 제가 선거 나가는 거 아니고. 예. 백근우, 피아니스트 백근우 아시죠? 백근우 베토벤의 침묵을 듣다. 제가 최근에 6박 7일을 영국, 프랑스를 백근우 선배하고 딱 둘이만 여행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백 선배가 여기 오신다 그러면 이 산위의 정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아무 데도 안 가. 알잖아요. 아무리 불려도 안 가. 조건이 있어. 돈은 10원이라도 받으면 안 와. 공적인 걸 만들면 오셔. 그래서 끝을 보는 유명한 우리 후배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만 오지. 나부터 안 되면 안 와. 아시겠죠? 네. 박수 크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축사를 하시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갑자기 축사자로 나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유명한 지역경영발전본부장을 약 한 20여 년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유명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장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이 자리에 승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소개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년 전에 제가 그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퇴직을 하고 학교로 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사실은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컨설팅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35년 동안을 오로지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그 유명현 본부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약 한 20년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봐온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이 사람은, 보통 저는 그 이제 국가 정부기관에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나 기재부나 각종 그 산업부나 각종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그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항공우주 방산에 관심이 있는 각 기자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이 유명현 본부장은 사실은 어떤 사람보다도 문제의식이 정말 강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냥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능력을 갖춘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다녀봐도 이렇게 이런 그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35년 동안 본 결과에 의하면 흔치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유명현 그 본부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정말 그 지역은 복받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그 청원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유명현 본부장 같은 사람이 경남도에 3사람 정도만 있었다면 경남은 아마 전국에 지금 경남이 전국 3, 4위권 하는데 아마 전국 최고의 도가 됐을 거다. 이거를 감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우리 유명현 본부장이 큰 뜻을 품고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정말 그 고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복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또 인사드릴 시간이 있어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조절은 사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는 본인이 아무리 답답해도 뭐 갈 데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가족분 오셨죠. 배우자분 아까 올라오셨고, 아드님 계시죠.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오셨고, 여러분 잠깐 우리 유명현 본부장을 이 자리까지 키우신 가족을 좀 소개를 할까?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제 원래 목표가 오늘 우리 산천군 주민분들이 한 2,000명 정도를 모시는 게 제 목표였는데 거의 2,000명을 충분히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 산천군 삼장면 홍계리 동촌 옛날 번지로 22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제자 옥자 그리고 김순자 연자, 저희 부모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서셔서 뒤로 오시고 인사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냥 인사 한번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막내가 왔는데 아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내는 나중에 다음에 하고, 저희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 우리 아들 유예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나도 오셨고 많이 오셨는데 이모님들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집사람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공직생활에서 공직업무 브리핑하는 장소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자나 작가가 뻘쭘해할 때는 여러분의 박수가 약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냥 시간역에서 한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작가님, 아까 고향 주소를 말씀하셨는데 책에 보면 어릴 때는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이다 그러시고 아버지는 산 같으신 분이고 모든 엄마가 하셨다 그러셨죠. 모든 결정을 어머니가 다 하신 건 아니고 두 분이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 뜻을 제가 저는 이제 양친이 모두 돌아가셔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는 기도문을 쓸 때 되면 어라는 글자가 쓰면 가슴이 미입니다. 예, 우리 모두한테 엄마가 주는 느낌일 텐데 자, 오늘 이제서 그동안 말씀 잘 못 전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인사 짧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면서 이제 부모님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농사 일을 하러 나가는데 공부를 하면 안 가도 된다. 공부를 안 하면 일하러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긴 명문대학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죠. 네, 뭐 저랑 같은 동문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뒤에서 놀았는데 앞에서 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삼장초등학교, 덕산중학교, 그다음에 진주로 이름은 유학으로 저 대학고등학교, 그다음에 더 큰 동네로 서울에 가서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다니시고 그때 형제분들이 다 서울에 와서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울로 공부를 가게 된 이유가 책에 보면 그런 이유를 좀 적어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로 산과 강, 자연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살 시간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크면은 무조건 서울로 보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로 갔고 여기도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의 제 모습하고 그 당시에 그 모습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밖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이런 성격으로 외향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산책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앞에 그 신동면 출신인 행정부의사님도 계시고 그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당시에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형제분들 다 서울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개포동에서 학교까지 그 먼 길을 걸어 다녔고, 그리고 어느 날은 버스를 탔는데 고향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감동 깊게 나오고, 그리고 그 결론은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돌아가는 모든 길의 총합이 그 끝에 있더라. 그리고 순탄하게 성장한 사람보다도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라는 그래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지방행정고시가 99년에 되신 거죠. 네. 그리고 2000년에 이제 그 직무훈련 받고 난 다음에 진주 상봉수동 동장으로 부임을 했고, 네. 했는데 동네 분들이 젊은 동장에 오니까 시점하고 우리 동장을 좀 세피하게 본 거죠, 그죠? 영감님이라고 왔는데 세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이 커피와 녹차를 대접해야 되겠다, 스킨십을 늘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느끼셨던 어떤 공직생활의 초임자로서의 어떤 느낌이나 감동은 어땠습니까? 제가 여기 책에 보면은 상공서동 동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첫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는 진짜 5년 됐습니다. 5년. 여기 우리
제 앞에 제 멘토이신 우리 김재구 총장님, 재구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미국에 연수 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맨 먼저 나오는 게 상공서동 동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발령을 받고 상공서동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백승두 시장께서 저기 유동장 그 상공서동에 보내면은 산청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쉽게 동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상공서동에 가니까 첫날에 조직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딱 하는데 전부 다 조직단체 회장님들 저는 오늘부로 사직을 합니다. 저도 오늘부로 사직을 합니다. 전부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면은 어떻게 젊은 동장님한테 동장님하고 고개 숙이면서 못 들어가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시장님이 인사발령 잘못했네. 이 젊은 친구를 왜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시장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유동장 내가 니를 상공서당에 보내니까 주민들이 조금 많이 불편한 것 같다. 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그랬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그래, 그럼 알았어, 가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무소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도 제가 고향이 산청이지만은 산청에 와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의장님은 정말 제 편한 요즘 형님입니다. 또 우리 산청군의 신사시고 이렇게 편안한데 이런 편안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한테 자 내일부터 동장방 옆에다가 정수기 갖다 놓고 커피, 녹차 전부 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활을 1년 했습니다. 1년. 우리 자원봉사대 여성분들, 분유회들 보시면 전부 다 제가 다 대접을 했습니다. 1년 딱 하니까 전부 다 재편 다 됐습니다. 전부 다. 제가 산청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쓰기를 5년 전부터 했다 그랬고 제가 또 성심원에 자원봉사를 하는 걸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청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또 주말마다 최근 5년간에 와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또 직접 상공서동 동장으로서 그 경험이 지금 산청에 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산청군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빙하는 동장의 진면목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지금 산청의 인구가 얼마죠? 지금 우리 산청 인구가 33,000이 채 못 됩니다. 33,000분 채 못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생아 계획까지 잘 살게 만들면 신생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4만 명 치고 그럼 4만 명의 커피를 앞으로 몇 년 안에 타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엔가 사무실을 한번 놀러 가봤더니만은 환경 호르몬이 적절하게 배합된 이 믹서 커피를 아주 잘 타더라고요. 역시 믹서 커피는 털어갖고 스푼으로 저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봉다리로 저어야 됩니다. 야, 맥심 끝내준다. 환경 호르몬의 가치가 있구나. 인간은 생존하는 또 저간 동을 생각했는데 아무튼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크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주 상공서동 동장하면서 인라인 정찰대라는 거죠.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시대를 앞서갔는데 품앗이 개념이 동원되니 지역화폐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행정의 대표가 돼서 전국 공무원들이 상공서당에 견학오는 코스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말로 어른들 말씀을 인용을 하면 싹수가 보이더라고 겁니다. 여러분 싹수 보인 유 작가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돌잔치후에 이런 경험 처음일 겁니다. 나한테는 막걸리 나중에 한 잔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해외 공부를 하러 가라는 기회가 책에 보니까 주어져요. 이 KDI하고 하와이 프로스펙 대학하고 두 개 복수 전공을 하는데 저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놀기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서 공부한 분들이 잘 안 믿는 스타일인데 가서 진짜 말로
짧은 팬티 한 장 입으면 다 놀 게 그게 언제고. 근데 공부를 야무지게 해서 학위를 2개를 따가지고 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와서 너 뭐 할래 했겠죠? 그랬더니 그 책에 보니까 남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기획회장, 해외 기업 담당 사무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유 작가가 항공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고 느낌이 왔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 작가는 지금 달에 있는 옥토끼랑 카톡 하겠구나 생각해요. 옥토끼랑 카톡 합니까? 항공우주 전문가인데 그건 안 합니까? 그것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열심히 시키셔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옆으로 시키시리라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항공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 산천을 위한 미래 비전에는 그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때 느끼셨던 항공우주 산업의 비전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그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야기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2007년부터 해가지고 도청에 생활하면서 우리 여기 앞에 옥주선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경제부이사님도 지금 김영경 경제부이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해외기업 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께서 진주 사천 경제지역에다가 우주항공 국가산단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런 이제 그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래산업과도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우주항공 분야에 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솔직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하셨다 그러셨죠? 모든 결정을 어머니가 다 하신 건 아니고 두 분이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뜻을 제가 저는 이제 양친이 모두 돌아가셔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는 기도문을 쓸 때 되면 어라는 글자가 쓰면 가슴이 미입니다. 우리 모두한테 엄마가 주는 느낌일 텐데, 자, 오늘 이제서 그동안 말씀 잘 못 전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인사 짧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면서 이제 부모님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농사 일을 하러 나가는데 공부를 하면 안 가도 된다. 공부를 안 하면 일하러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긴 명문대학원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죠. 네, 뭐 저랑 같은 동문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뒤에서 놀았는데 앞에서 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삼장초등학교, 덕산중학교, 그다음에 진주로 이름에 유학으로 오셨 대학원학교, 그다음에 더 큰 동네로 서울에 가서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다니시고 그때 형제분들이 다 서울에 와서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울로 공부를 가게 된 이유가 책에 보면 그런 이유를 좀 적어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로 산과 강, 자연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살 시간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크면은 무조건 서울로 보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로 갔고, 여기도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의 제 모습하고 그 당시에 그 모습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밖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이런 성격으로 외향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산책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앞에 그 신당면 출신인 행정부의사님도 계시고 그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당시에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형제분들 다 서울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개포동에서 학교까지 그 먼 길을 걸어 다녔고, 그리고 어느 날은 버스를 탔는데 고향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감동 깊게 나오고, 그리고 그 결론은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돌아가는 모든 길에 총합이 그 끝에 있더라. 그리고 순탄하게 성장한 사람보다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라는 그래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지방행정고시가 99년에 되신 거죠. 네. 그리고 2000년에 이제
그 직무훈련 받고 난 다음에 진주 상봉수동 동장으로 부임을 했고 네. 했는데 동네 분들이 젊은 동장에 오니까 시점하고 우리 동네를 좀 세피하게 본 거죠, 그죠? 영감님이라고 왔는데 세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이 커피와 녹차를 대접해야 되겠다. 스킨십을 늘려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느끼셨던 어떤 공직생활의 초임자로서의 어떤 느낌이나 감동은 어땠습니까? 제가 여기 책에 보면은 상공서동이 동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첫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는 진짜 5년 됐습니다. 5년. 여기 우리 제 앞에 제 멘토이신 우리 김재부 총장님, 재부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미국에 연수 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맨 먼저 노는 게 상공서동 동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발령을 받고 상공서동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백승두 시장께서 저기 유동장 그 상공서동에 보내면은 산청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쉽게 동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상공서동에 가니까 첫날에 조직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딱 하는데 전부 다 조직단체 회장님들 저는 오늘부로 사직을 합니다. 저도 오늘부로 사직을 합니다. 전부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공사무소에 출근을 하면은 어떻게 젊은 동장님한테 동장님하고 고개 숙이면서 못 들어가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시장님이 인사발령 잘못했네. 이 젊은 친구를 왜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시장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유동장 내가 니를 상공서동에 보내니까 주민들이 조금 많이 불편한 것 같다. 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그랬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그래? 그럼 알았어. 가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무소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도 제가 고향이 산청이지만은 산청에 와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의장님은 정말 제 편한 요즘 형님입니다. 또 우리 산청군의 신사시고 이렇게 편안한데 이런 편안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한테 자 내일부터 동장방 옆에다가 정수기 갖다 놓고 커피, 녹차 전부 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활을 1년 했습니다. 1년. 우리 자원봉사자 여성분들, 분유회들 보시면 전부 다 제가 다 대접을 했습니다. 1년 딱 하니까 전부 다 재편 다 됐습니다. 전부 다. 제가 산청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쓰기를 5년 전부터 했다 그랬고 제가 또 성심원에 자원봉사를 하는 걸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청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또 주말마다 최근 5년간에 와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또 직접 상공서동 동장으로서 그 경험이 지금 산청에 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산청군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빙하는 동장의 진면목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지금 산청의 인구가 얼마죠? 지금 우리 산청 인구가 33,000이 채 못 됩니다. 33,000분 채 못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생아 계획까지 잘 살게 만들면 신생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4만 명 치고 그럼 4만 명의 커피를 앞으로 몇 년 안에 타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엔가 사무실을 한번 놀러 가봤더니만은 환경 호르몬이 적절하게 배합된 이 믹서 커피를 아주 잘 타더라고요. 역시 믹서 커피는 털어갖고 스푼으로 저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봉다리로 저어야 돼요. 야, 맥심 끝내준다. 환경 호르몬의 가치가 있구나. 인간은 생존하는 또 저간 동을 생각했는데 아무튼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크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죠? 이제 진주 상공수동 동장하면서 인라인 정찰대라는 거죠.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시대를 앞서갔는데 품앗이 개념이 동원되니 지역화폐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행정의 대표가 돼서 전국 공무원들이 상공수당에 견학오는 코스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 말로 어른들 말씀을 인용을 하면
싹수가 보이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싹수 보인 유 작가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돌잔치 후에 이런 경험 처음일 겁니다. 나한테는 막걸리 나중에 한 잔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해외 공부를 하러 가라는 기회가 책에 보니까 주어져요. 이 KDI하고 하와이 프로스펙 대학하고 두 개 복수 전공을 하는데 저도 해외 가 경험이 있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놀기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서 공부한 분들이 잘 안 믿는 스타일인데 가서 시체말로 짧은 팬티 한 장 입으면 다 놀게 해도 그게 언제 공부? 근데 공부를 야무지게 해서 학위를 2개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와서 너 뭐 할래 했겠죠? 그랬더니 그 책에 보니까 남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기획회장, 해외 기업 담당 사무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유 작가가 항공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고 느낌이 왔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 작가는 지금 달에 있는 옥토키랑 카톡 하겠구나 생각해요. 옥토키랑 카톡 합니까? 항공우주 전문가인데? 그건 안 합니까? 그것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열심히 시키셔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옆으로 시키시리라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항공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 산청을 위한 미래 비전에는 그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때 느끼셨던 항공우주 산업의 비전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그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야기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2007년부터 해가지고 도청에 생활하면서 우리 여기 앞에 옥주선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경제부이사님도 지금 김영경 경제부이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해외기업 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께서 진주 사천 경제지역에다가 우주항공 국가산단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런 이제 그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래산업과도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우주항공 분야에 주자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솔직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자리 과장님이 그 삼성테크의 기업에서 오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봐요.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유상호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업무도 제가 다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용역을 시작했고 제가 이제 가장 때 국가산단 추진단장 할 때 10년에 걸쳐가지고 그 지금 현재는 50만 평이죠. 각각 25 해가지고 50만 평을 국가산단을 10년 만에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좀 말씀을 쉽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좀 이게 산업 쪽이 어려워가지고 그래 만들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우리 김병규 부이사님 경제부이사로 와 계시는데 우주항공청이 거기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부이사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주항공청을 넣은 거예요. 청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 이야기 일부 노는데 제 꿈은 산청, 태어난 산청, 그리고 공부한 진주,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한 우주항공부에 일을 한 사천, 장기적으로는 사천을 합쳐서 10년 내에 150만 인구의 경상남 전국의 남부지역, 서부 경남 지역에 그런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빌드업을 해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보겠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자기 꿈 이야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어요. 이제 뜻이 뭐냐면 저한테 이제 사석에는 형님 그리고 형님 우리 시간 끌지 말고 본론으로 한번 몰아갑시다 이 뜻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여쭙고 본론으로 바로 몰아가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중국 청두의 경제 영사로 이제 파견되셨는데 저도 이제 중국 청두를 2020년에 가보니까 아주 동네가 개벽을 했습니다. 로봇이 그때 다니고요. 자율주행도 다니고. 이게 중국 청두가 그랬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때 유 작가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 다음에 당시 청두 7.8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짐을 겪었고. 3번째는 당시 중국의 열악한 대기 환경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추악함이 생겨서 걱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느낀 인간적 성숙이 혹시 향후에 공직 생활하는데도 도움을 끼쳤느냐, 영향을 끼쳤느냐, 그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중국을 그 이제 외교부에 완전히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 2013년 2월부터 해가지고 약 3년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중국에 저기 서찬성이라 그래서 중국 내륙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3년도에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해 뜨는 걸 거의 11월부터 2월까지는 해 뜨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2년 반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서 특히 중국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에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이제 서천성에 저 야한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한 7.0 정도의 그 지진이 났어요. 저희가 33층에 살았는데 거의 지그재그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거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지진을 한번 겪었고, 두 번째는 그 우체국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가정여행을 가다가 차가 중국인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를 한번 날라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게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그게 노원 위를 달리다가 겨우 찰가상 정도만 입은 경우가 있었고, 제가 세 번째는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좀 빨리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3년 계약인데 6개월 빨리 들어왔는데 이유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한 1개월 정도 애하고 이제 예찬이하고 시내에서 자전거 타다가 그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주 만에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그 큰 무릎이 있대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고려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그 모르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게 그 무릎이 2cm가 1cm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이면 절대 안 줄어든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폐암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아산병원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중국에서 죽을 고비를 3번 넘겼기 때문에 제가 별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별로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온 게 도전입니다. 도전. 지금까지 도전을 해왔고 또 공직을 2년 빨리 간두고 산청에 와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온 흔적들이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을 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산청에서 즐기면서 우리 김수환 의장님하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옆에서 제가 모자라는 것은 저 옆에 재거인님이 또 코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또 우리 정현석 친구도 있고 홍수훈 우주항공분야 또 기업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열심히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안 시켜도 인사하고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한번 몰아가 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이제 보직 활동 하셨던 게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제 청도에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보직 과정을 거치셨는지 저희가 처음 오니까 진주의 서부청사에 지리산 케이블카 남부 내륙실도 이거를 그 건설하는 이 업무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남부 내륙실도 할 때는 지금은 이제는 이제 그게 다 정부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뭐 착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 최구시 부이사님하고 저기 기자부에 올라가지고 삭발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지리산 케이블카 할 때는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가 계셨는데 그 제가 세 번의 보고를 드렸는데 지리산 그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밤새 가지고 3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현철 우리 본부장님 안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게 보고를 들어가지고 노선이 결정됐는데 그 가정부 이제 승인 과정에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산청군 경상남도에서 지금 지사님도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보직은 어떤 보직을 쭉 거치셨죠? 그리고 거기를 마치고 이제 국가산단 추진단장으로 바로 올라가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산단 3개를 승인을 받는, 그래서 진주 사천의 항공우주국가산단 승인을 받았고 밀양의 나노 융합 항공국가산단도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 하나는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이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 승인 단계 거의 90%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기업의 수요,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투자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좀 미제의 숙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보직이 이제 균형개발본부장이신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네, 균형발전본부장을 하시면서 이제 고향 산청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해왔던 거의 이제 결과물들이 이제 한 번 더 숙지를 하신 셈이 되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유병헌 작가는 본인도 고향 산청에 대한 생각을 고향에서 태어날 때부터 했지만 행정 조직의 경험을 겪으면서부터 그가 했던 생각의 거의 대부분은 고향 산청 또 서부 경남 발전에 대한 보관으로 굳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책에 어떻게 놓여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 순서로 가겠는데, 유복대에 생각하시는 산청이 당면한 현실은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소멸이 첫 번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최우선적으로 예. 인구 소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정부 차원에 나서야 될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산업과 경제를 키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산청에서 산업과 경제 뭘 키울 건가? 뭘 키울 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관광 서비스 산업입니다. 제가 주로 해왔던 거는 제조, 2차 산업 제조업을 해왔는데 서비스 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 속에 관광산업에는 제가 산청군에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은 요 의장님도 앞에 계시는데 웰리스 리트리트, 한국말로 번역하면 쉽게 번역하면은 산청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휴양도시로 만들겠다. 지리산을 자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농업도 산업입니다. 농업을 가학화하고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 요즘에 AI까지 도입돼가지고, 제가 산청을 지나다니면서 진주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게 논에 가면은 비닐하우스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요 비닐하우스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다 바꿔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현재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의 스마트팜 밸리에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 소재, 들어가는 장비,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 하려면 1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자부담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거를 80%까지 낮춰보자. 자부담이 20% 정도만 하게끔 만들어보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산업 측면에서 도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국가에서 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기획했어. 산청군에서 기획을 했어. 도로 가고 국가로 가가지고 그 비용을 주민들, 농민들의 부담을 20%로 낮추어서 산청에 있는 비닐하우스 전부 다 바꿔보자. 완전히 새롭게. 그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청에도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장군 복합도시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산청에 제조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카이 공장이, 날개 공장이 들어와 있고, 산청에 그 산단을 지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금서에 그게 한방산업단지 그 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 20만 평 정도 만들 수 있고, 또 저기 신비란 쪽에 또 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핵심도시에 가깝고 국책연구기관 세라믹기술연구원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산청이 원래 단성 중심으로 세라믹, 고름토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라믹 특화단지를 한 20만 평을 한번 만들어보자.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는데, 인구 소멸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용 창출이 돼야 됩니다. 고용 창출을 하려면 결국은 기업이 와야 되고 창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게 인구 소멸의 문제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산업, 경제, 농업 이런 분야에서 관광 분야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앞에 공일원 교수님도 계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청에 항로화 연구원이 있습니다. 경남 항로화 연구원이 있는데 제가 산업통상국장 하면서 제 첫날에는 무조건 경남 항로화 연구원에 갔습니다. 왜? 산청군에 항로화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연구원도 안 올라 그래. 산청이 그 외지고 뭐 기반 시설도 없고 정주 여건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제 첫날에는 무조건 경남 항로화 연구원 그리고 직원들의 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직원들한테 한 이야기는 자 여러분이 여기 시골 변방에 산청에 뭐 조그마한 연구원에 와 있는데 그렇지만은 자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은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중심. 산청이 외진 곳이고 변방이고 저 경상남도의 시골에 어디 지리산 밑에 있는 군단인데 군단위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면은 세계 최고의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깐만. 이제 우리 산청을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작가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니까 흔히 말한 대로 인구 소멸 도시, 노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고 비관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산청이 되는 개념으로 바뀌면 공직자로서 안 해봤다고 가보지 않는 길이 아니라 새롭게 구축하는 길이 생기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을 설득하면 대한민국의 복지행정의 표준과 모범 예산들이 다 산청에 올 거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죠? 여기까지 저도 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 토대를 만들면 중요한 건 우리 산청이 이제 작년에 큰 재해를 겪으면서 안전 문제하고 복지 문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따르는 과업인데 그 분야에 대한 이 책에 흩어지는 생각을 좀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좀 해봐 주시죠. 예, 먼저 안전 분야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산청 여기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작년에 3월달에 대형 산불이 났고 우리 경제부의사님이 산불 났을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시청에서 주무시며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산불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제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오자마자 또 그 대응 그게 극한 수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산청의 양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으로 약 한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비가 왔을 때는 500년 빈도로 비가 왔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극복을 못합니다. 극복을. 그래서 작년에 산불이 나고 수해 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지사님과 함께 예방체, 사후 보강체. 작년에 이제 수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현장에 수해 날 때 18일, 19일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이렇게 진주청사로 출퇴근 하면서 제가 직접 양천강이 범람해 가는 직전까지를 받고 지천을 이미 범람하고 길을 못 가가지고 돌아가지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피 명령을 제가 행정부의사한테도 전화했고 산청군의 부군수한테도 전화했고 이미 대피 훈련을 18일 한 번 했습니다. 청기랑면 해가지고 이쪽은 신안 청해야죠. 그 다음날 이제 범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전날 대피 훈련을 진짜 잘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또 다행히 대낮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 피해액이 약 3천억 정도 3천억. 그런데 우리가 원상복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위기는 계속적으로 올 것이고 이 폭우는 계속적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원상복귀보다 2배, 3배로 지금 그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하고 피해액 3천억에서 연계해서 6천억 2배의 금액을 지금 국비를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산업정책으로 고향의 물적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으로 고향분들을 편하게 모시겠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물적 토대와 복지가 이루어지면 잘 살거나 편한 동네거나 미래에 자랑할 동네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문구 하나가 나는 지리산을 점이 아니라 순환하는 선으로 본다.
그리고 산중에 수족관이 없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고향은 마음으로만 유지되지 않는 문장. 그리고 법계사 앞에서 피아노 연주하고 사찰 마당을 가득 메운 현악 사중주의 꿈이 흐르는 내 고향은 산업과 문화와 복지가 흐르는 고향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내가 그 일에 앞장서 보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작가님이 굉장히 문화적 감수성도 탁월하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본인은 좀 준비가 안 될 때 제가 마칠 때쯤 제가 하나 과업을 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좀 기대를 잠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내 고향 산청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청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거냐. 저는 휴양도시라 생각합니다. 휴양도시. 그 휴양도시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될 분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어르신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복지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복지 문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복지는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지역에서 돌보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존의 양육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집에서 편하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청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 측면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직접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일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산청을 세계적인 휴양도시, 웰리스 리트리트를 정말로 산청에 경쟁력이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마 우리 김병기 부이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의장님, 재구형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산청군 주민들과 또 우리 바깥에 계시는 정윤수 우리 회장님 같이 산청에 출연하신 분들, 기업을 하신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하여튼 꿈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에도 보셨지만은 일을 시작하면 흐트러지 않는다니까 실천력이 명확하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브리핑 실력뿐 아니라 요약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도 명확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머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하고 모시거나 가족들하고 지내는 과정을 보니까 효도하겠고요. 부자를 되게 만들겠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고 효도하는 공무원상으로 산청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자는 게 아마 차후에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문구가 될 듯 합니다. 제가 예측으로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유 작가한테 묻습니다. 유 작가가 어디 발표하시거나 쓴 글을 보면 저는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선배 노년 세대에는 헌신에 대한 자부심을, 그 다음에 중년 세대에게는 지속적인 꿈을, 그 다음에 청년 세대에게는 도전과 용기를 갖게 하는 넉넉하고 따뜻한 고향을 만드는 꿈이 나의 꿈이다. 그러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산청이 글로벌화 될 거니까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가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은 뷰티풀한 산청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워풀해지겠죠. 산업적으로. 그럼 몇 가지가 뭐겠습니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뷰티풀, 파워풀, 원더풀. 그런 고장을 만들 사람인 것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사를 하나 올리는 과정으로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유 작가님, 아까 제가 묶을 때 공감하셨죠? 그래서 먼저 성구를 떼면 뒷부분이 제가 선배 노년 세대들은, 그러면은 유 작가님은 헌신에 대한 자부심을 이것처럼 문구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앞을 보시고, 자, 선배 나 유명현은 선배 노년 세대에게는 헌신과 자부심을, 중년 세대에게는 뭐죠? 지속적인 꿈을, 지속적인 꿈을, 청년 세대에게는 희망,
도전과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유명현의 꿈이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회자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 작가처럼 이 색깔의 넥타이를 안 맺고 넥타이에 줄만 들어있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모임이 필요할 때는 010-5313-6745 전화주세요. 제가 유 작가한테 숙제를 하나 줬다고 그랬죠. 어젯밤에 제가 KTX 타고 내려오면서 이거를 준비를 해달라. 그랬더니 선배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야, 못하거나 힘이 들 때는 남자한테는 가족의 힘이 있다. 그래서 자, 배우자분 올라오시고요. 아드님 조남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올라와서 자, 준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코너인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거나 재미있을 겁니다. 자,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무대로 쓰고 또 다른 장비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죠. 모니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내드린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씩 가겠습니다. 뭘 시킬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오늘 행사 안 마치고 행사 못 마치고 집에 못 갑니다. 사회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가족이 서 계시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저기 우리 아들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 아들이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아버지 출판 기념회 나와서 이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내가 막 통장에 누락하면 용돈이라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예, 큐 주시면 바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유명한 작가 가족이 여러분께 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 감사 인사를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너무 많이 알려진 곡이 돼서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노래하시고 좀 더 기운이 나면 2절쯤에는 휴대폰에 프레시를 켜서 좌우로 흔드는 방식으로 사회자의 수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현 작가 가족의 사랑의 세레나데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조명도 한번 좀 주시죠. 조명. 핀 조명 한번 주세요. 핀 조명. 잘 안 보이면 제가 좀 당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노래 다 하셨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는 노래죠?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목소리 높여서 같이.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줘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한 번 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자 여러분 잠깐만 무대 중앙으로 이것까지 오늘